저희 직원들이 저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아닐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지. 부하 직원 입장에서 말 잘해야 돼요. 네네네.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60대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거든요. 60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에 대해서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번개맨 이상건입니다. 장수를 이동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인사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오늘 이 인사법을 개발하신 분을 저희가 만나뵐 겁니다. 그 영어에 나이 들어간다, 늙어간다는 표현에 grow old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grow라는 단어는 성장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쇠락이나 쇠저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초장수 시대에는 나이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성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드셔도 또 다른 성장을 거듭 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한갑의 나이로 유튜브에서 또 인기 유튜버로 또 성장을 하셔서 언론에 소개되시기도 한 분인데요. 유튜브 채널 꼰대박의 박광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꼰대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입니다. 아내에게 빨리 이혼당해 인생 쪽박 차고 싶으신 분들 알바생 도망치게 하는 방법 수위가지 몇 가지? 수위가지 한번 제 스타일대로 인사해볼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별걸 다 알려주는 꼰대박입니다. 이야, 박수. 예, 아무리 저희가 흉내를 내도 역시 오리지널은 이 유사 제품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박으로 유튜브 상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잘 나이 들어가는 법,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최성아 좀 연세가 지금 이제 58년생, 만으로는 62세입니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 예. 58년 개띠신데 주변 분들 다 은퇴하셨죠? 자영업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은퇴했죠. 다 은퇴하셨죠? 그러면 직장생활 하셨었죠? 직장생활 했죠.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직장생활 제가 17년 했습니다. 17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셨나요? 예, 사업을 한 15년 정도 했고 이민생활을 한 6년 정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서 물러나실 때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도전하셨고 그 도전하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나이 59세 때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내가 인생 후반전에는 뭘 하고 살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서 저보다 10년 넘은 70대 분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거의 300명한테. 근데 60대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거든요. 60으로 돌아가시면. 예. 그때 첫 번째가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너무 이 일을 손을 빨리 놨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 스펙트럼을 넓혀서 많은 친구를 도와서 지내면 지금처럼 외롭지 않았을 거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이 같은 동성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그 아들하고 좀 결혼하기 전에 좀 친하게 지내서 좀 사이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사랑 한번 진하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성은 달랐어요. 여성의 1위는 그놈과 빨리 이혼했어야 된다. 나 그놈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프다.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하고 살았다. 예. 그게 자식 걱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60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얘기하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으니까 이게 꿈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예. 꿈이 뭐 있으십니까? 저는 원래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네, 저는 꿈을 꿔라 그래도 어려서부터 내가 왜 꿔야 되지 꿈을? 절대도 안 꾸는데 그래서 저는 꿈 없고 그냥 어찌 보게 되면 그냥 인생은 좀 숙제하듯이 살았던 편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숙제하듯이. 예. 우리 젊은 분은 뭐 매니저님 뭐 꿈이 뭐요? 근데 저도 비슷한데 사실 저희 세대 뭐 대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요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범한 삶을 꿈꿨는데 평범한 삶을 꾸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네, 그래서 저는 또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뭐 안정적인 직장 갖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꿈이었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두 분이랑 저랑 똑같아요. 네. 저도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가서 제 생활 기록부를 뒤져봤어요. 예. 과연 내가 어렸을 때 뭐라고 썼을까? 아니 직접 그거를 찾아가셔서 예, 뒤져보신 거예요? 예. 초등학교 이런 예. 것까지 다? 예. 아, 대단하시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써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 뭐 과학자. 장군. 저희 때는 남이 쓰라고 그러니까 쓴 거야. 저희 때는 법관. 저희 때는 법관. 맞아요. 저도 판사도 안 했어요. 예, 저희 때는 법관, 법조계.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꿈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꿈이 없고 그래서 사실 꿈하고 좋아하는 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께서 꿈이 이제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꿈이 아니잖아요. 목표지. 그렇죠. 꿈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예. 뭐 젊은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겠다. 이런 게 꿈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꿈이 없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남들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에 가서 막 경험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과 어찌 보면 교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어야지만 되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뭘까라고 이걸 직업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개그맨하고 강사가 있더라고요. 야. 예. 그래서 제가 개그 학원을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개그맨 그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2군데 가입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아저씨 여기 나이 드셔서 안 되는데요. 이게 개그 콘테스트에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네,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유튜버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 유튜버가 개인 방송국이니까 내가 여기다 두고 여기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그래서 시작한 게 2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전무님도 그렇지만 지금 현직에 계시잖아요. 예.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 현직에서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저 이걸 내려놓는데 3년 걸렸어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정 수입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제가 경제적이고 이런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분명히 내 인생에 값진 결과가 나올 거다 생각하고 내려놨죠.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예. 가장 인기 있는 내용이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 이혼 당하지 않는 법인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꼰대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꼰대로 생각하는 게 보통 3가지예요, 이것도요. 예. 집에서 버럭하는 아버지. 그리고 남보다 못한 남편. 그리고 자신이 머슴인지 모르고 주인이 행사하는 직장 상사. 이 3가지를 다룰 때가 구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예. 주변에 이혼 당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 그분들의 특징. 네. 예. 그래서 이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주제는 이제 1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이혼 당하는 방법인데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혹시 모릅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요새는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일한 줄 알고 집에 가서 일체 가사노동, 뭐 육아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남자들. 그리고 2번째는 아내를 여자로 대접 안 하는 사람들. 그게 의외로 어려워요. 예. 그게 의외로 어려워요. 아내를 여자로 대하는 게.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의외로 어려워 하세요. 꼭 본인은 아니라 그러죠. 저는 아닙니다. 제 형님들이 계신데 예. 저는데 의외로 어려워하세요, 그거를. 그리고 3번째는 아내가 쓰는 돈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쓰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3가지를 하면 이혼을 금방 당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거 나가셨을 때 예. 주변 반응이 어떠셨었어요? 3가지 중에 저도 이제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를 이제 기준 삼아서 쓴 대본인데요. 주변 반응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럼 친구들이나 그런 그 사람들은 너 뭐 또라이냐, 별짓 다 한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아냥들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댓글 보면은 많이 위안이 된다. 우리 집에 CCTV 설치해서 우리 남편 하는지 봤냐. 그런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본 사람들이 거의 18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들, 즉 꼰대한테 상처받는 아내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씁쓸했죠. 예. 꼰대한테 상처받는 아내들이 많다. 예. 그럼 아내한테 상처받는 남자들은 어떨까요?
그걸로는 제가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네. 저 자체도 아내한테 받은 상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나이 또래는 여성분들이 많이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꼰대 짓을 많이 한 거는 남편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새 세대하고는 좀 다르죠. 요새 세대는 이제 거의 남녀 수평적인 관계에서 또 하는 그 일 자체도 여성분들도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육아에 대한 부담이 남자보다 더 심하니까 예.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저희 때와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그 꼰대 분들 중에 직장 상사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도 기업체 임원이긴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저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많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죠. 것 같다는 거 아니고 예.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장수로님 어떠신가요? 아, 저 어. 여기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사실 예. 그 이게 또 제가 뭐 젊은 사람 입장에서 부하 직원 입장에서 말 잘해야 돼요. 네네네.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좀 부류가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또 직급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약간 꼰대스러운 모습을 구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본인이 그거를 나는 꼰대가 아니야 혹은 꼰대여도 괜찮아 라고 그냥 행동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네.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차 싶어서 반성을 하시거나 또 최대한 좀 다가가려고 젊은 분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전문인 같은 경우에는 좀 후자에 가깝기는 한데 네. 이거는 뭐 사회생활 잘하네.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모범답안. 아까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면은 그 잘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가 자기 관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오늘 촬영하기 전에 먼저 그 저희 박광희 선생님을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 보고 제가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처음 뵀을 때 핑크색 약간 캐주얼한 셔츠에 바지도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계셔서 저는 맨 처음에 막 30, 40대? 뭐 젊은 직원분이 오시는 줄 알고 저보다 나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또 보시니까 눈썹도 되게 예쁘게 다듬으셨더라고요. 저도 잘 안 하는 거를 되게 이런 또 외형적인 가꿈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자기 관리에 관한 얘기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네. 알려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 남자들은 여성분들이랑 달라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그래서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 이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성과 남성의 다른 점이 있는데, 여성을 제가 볼 때는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여성은. 근데 남성은 뭘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인정. 그렇지. 예. 남자는 인정받아야 돼.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근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는 일에서 은퇴를 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궁금합니다. 그게. 하나는 자기를 가꿔야 돼요. 아, 일단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가꾸면 항상 어디 가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오면 누구 만나면 이래야 되고, 근데 딱 해서 봐라 이거지. 딱. 카메라가 항상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봐라. 항상 걸을 때도 딱. 그러니까 이게 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모 관리가 필수고, 두 번째로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때 배우고 별로 배운 게 없잖아요. 네. 저는 사실 대학교 때도 안 배워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대적으로 했어요. 저희 시대적으로는 거의 87년도 민주화 세대여가지고 대학교 2, 3학년 때는 수업을 안 들어는 더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배우는 사람과 안 배우는 사람의 그 자존감 차이는 배우는 사람이 2배가 높아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 근데 이 배우는 걸 실천하는 사람은 안 배운 사람보다 자존감이 5배가 높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았다니까요. 찾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선생님이 못 찾았으면 저희는 영원히 못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꿔서 탐색 과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인생에서 서칭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럼 탐색 과정에서 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지금 50대, 40대 이런 분들한테 선배로서
좀 조언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좀 해라.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40, 50대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또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일은 체험, 경험으로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 다행히 잘 하는데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우연히 정말 잘 만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일이라는 게 끝이 있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지속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고 또 돈도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아, 왜냐? 좋아하는 일도 이거 직업으로 되면 노동이거든요, 노동. 예. 그리고 일이 되는 게 직업으로 되면 잘해야지만 그쵸. 대가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40, 50대 분들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일을 계속하면 행복한 겁니다. 예. 하지만 난 이건 계속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취미가 뭔지, 뭘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 근데도 그거가 좋아할 것 같은 것과 좋아하는 건 또 달라요. 저는 제가 랩도 배웠고 판소리도 배웠어요. 그런데 한 달 되니까 학원 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예.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그때 느낀 거죠. 잘하는 것과 잘할 것 같은 거는 좀 틀리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좋아할 것 같은 거는 체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6가지 체험을 했는데 2년 동안 6가지가 어떤 거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 두 번째, 수유지 이거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하면 좀 잘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연극. 야. 연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랩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예. 그 랩도 해보고. 예. 근데 이왕이면 제가 지금 이게 살이 10kg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 건강 관리를 하고 에너지가 있으려면 늙으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에너지틱하고 저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그러려면 그것이 뿜어내려면 몸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 학원을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그러니까 연극 배우시고 예. 두 번째 이제 모델 학원. 모델을 다니시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시니어 유튜버로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직업을 22가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요. 예. 그런데 이걸 많은 거를 경험이 많으니까 이걸 갖고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예. 저처럼 헤매지 말고 좋아하는 일은 이렇게 찾으세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재테크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니어 플래너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시니어들한테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라. 그리고 저는 스타트업 기업에 가서 저는 그 재능 기부를 해서 그 어린이용 코딩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용 코딩이요? 예. 저 관심사 있는데. 예, 그러세요? 관심 분야. 또 저는 이제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설을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경영 컨설턴트 작가 중에 경영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찰스 핸디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성이 있다고 그러나요? 종교적으로는 그런 컨설턴트 독특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뭐냐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하나 일을 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직업의 방식이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배우 일을 하고 있고 광고 모델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면 이거는 80 넘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배역이 80대도 있고 우리가 광고 모델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광고
뭐 메인 모델들도 나올 수도 있지만 서브 모델들도 나와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직업을 저는 목표가 한 10개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근데 사실 이 뿌리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유튜버랑 그 광고 모델이랑 배우는 특히 강사까지 한 뿌리라고 보면 그렇죠. 약간 이렇게 예. 연기력이 좀 있어야 돼. 강의도 예, 예,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진지하기만 하면 예,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제가 이제 한참 전에 기자 생활할 때 KBS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능 프로에 그때 MC가 개그맨 남희석 씨였었어요. 아, 예. 기자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행복해요, 희석 씨는 그랬더니 자기는 취미도 남 웃기는 거고 특기도 남 웃기는 거고 직업도 남 웃기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는 뭐냐면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직업과 특기와 취미가 다 같기 때문에 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나는 어떨 건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덜 행복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취미가 정말 중요한 거겠구나. 그래서 인생 이막을 잘 살고 앞으로 잘 살려고 그러면 내 본업도 중요한데 취미를 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주변에 보시기에 이렇게 취미 활동을 잘 개발하셔가지고 하신 분이라든가 어찌 보게 되면 선생님도 그런 걸 좀 개발하신 거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취미를 제2의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개념적으로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잖아요. 예.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고. 예. 근데 나이 들면서 이 호기심이 없어져요, 사람이. 근데 그 호기심이 왜 뇌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대 분과 60대 차이가 나이만 많이 먹었지 경험한 건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직장 생활을 많이 했고 가정 생활을 오래 했고 아버지가 먼저 된 것뿐이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저희들보다 그 정보력이 뛰어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 스스로 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뭐 내가 뭘 또 하겠어 이러고 스스로 호기심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을 죽여버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거에 문제가 되냐면 새로운 거에 적응력이 없어져요. 예.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일어나려면 오래 힘들지만 젊은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앉아있다가 네, 일어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서 새로운 거를 자꾸만 접해야 되고. 근데 접하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그렇죠. 예. 이게 생각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읽었던 책에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호기심은 제2의 천성이다. 천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데 카페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써먹으려고 엿대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일 얘기, 뭐 가정 얘기, 그다음에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어떤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